영상 내용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아내와 다툼이 있거나 스스로 힘들어하는 남편들을 위한 관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부터 돌아보기. 첫 단계는 내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미루는 성향,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도 실행하지 않는 모습에서 오는 답답함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겠죠. 이런 답답함이 누적되면 말투가 거칠어지기 마련이고 스스로도 원래는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답답함이 더해집니다. 즉, 지금의 감정은 아내가 변화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꼼꼼함과 완벽주의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 보세요. 두 번째, 함께 성장하는 태도 갖기. 아내는 스스로 더 배우고 발전하고 싶어도 완벽주의적 태도를 지닌 배우자를 보면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알려준 뒤에 아내가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의지가 부족해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스트레스나 두려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성장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해보자는 자세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잘하는 걸 알려줄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보자. 어떤 점이 막히니? 같은 식으로 대화를 전환하면 아내 입장에서 부담과 방어심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대화 구조를 바꿔보기.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아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어떤 일을 왜 이렇게 못하지? 에서 벗어나 어떤 부분이 어려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도 나 전달법 I- 메서지로 차분히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지친다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비난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게 되어 상대가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조언 모드를 조절하기. 꼼꼼하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뭔가 질문하면 당연히 바로 해결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매번 선생님 모드로 해결해주면 아내 입장에서는 의존적으로 흐르기 쉽고 배우자 입장에선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조언의 범위를 조절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간단한 아이디어를 주고 직접 해보도록 한 뒤 어디까지 해봤는지 말해줘 정도로 피드백을 구하면 아내가 스스로 시도해볼 여지를 남깁니다. 한번 알려줬으니 해봐.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와. 같은 식으로 적당한 선을 만들어두면 아내가 직접 학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감정 소통의 규칙 만들기. 부부가 반복적으로 상처 주고받는 패턴이 있다면 대화 규칙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나 답답할 때 그 즉시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내지 않는다.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한 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내가 아까 답답했는데 왜 그랬는지 말해도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운을 뗀다. 상대는 듣는 시간에 그러니까 당신이 해서 답답했구나. 미안해. 그 부분은 잘 몰랐어라고 먼저 요약해준 뒤 자기 입장을 말한다. 규칙을 지키기로 서로 약속해 놓으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로 다른 속도를 인정하기.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른 방식과 속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은 빠르고 꼼꼼하게 해결을 좋아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좀 더 여유롭게 천천히 배우면서 진행하고자 할 수 있어요. 서로가 다른 걸 이해 못해서 답답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속도가 다른 사람끼리 만났구나라고 인식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인정되면 답답함 안 맞는 것에서 속도가 다른 것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됩니다. 일곱 번째, 소소한 칭찬과 긍정 피드백. 아내가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행동하려 할 때
제일 효과적인 건 그 순간의 긍정 피드백입니다. 오, 이거 직접 알아봤어? 잘했네. 어떻게 알아본 거야? 자신의 성향대로 성과가 크지 않아 보여도 노력한 점을 칭찬해 주시면 아내의 동기부여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아내도 작게나마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내가 노력해도 못한다는 생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8번째, 내면의 완벽주의 조절하기. 완벽주의 성향은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때때로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지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기준이 너무 높으면 기대치와 실제의 간격에서 끊임없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기준이 높아지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지금 꼭 100%여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8090%만 되어도 일단 좋게 평가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의 문턱을 조금 낮추면 내 마음의 여유도 훨씬 커지고 아내가 해내는 작은 변화들도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9번째,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 병행하기. 감정적으로 복잡해지고 상호 간의 갈등이 자주 반복된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3자의 안내를 받으면 서로가 가진 성향, 패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부부관계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나 역시 왜 부드러운 말투가 안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아내도 스스로의 속도대로 한 걸음씩 성장하며 그 사이에서 대화 방식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아내도 익숙하지 않아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어 나가면 관계가 한층 성숙해질 거예요. 힘내시고 평소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